자,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교과서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으로 위쪽에 한번 보면, 자, 신순겸은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 군대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지자 왕건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자, 이 공산전투에서 이제 왕건이 이제 백제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후백제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이 고려의 신순겸, 이라는 장군이 이제 왕건의 옷을 대신 입고요, 이제 미끼 역할을 해가지고 신순겸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고 왕건이 이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가 미륵불, 미래에 온 부처다 라는 겁니다. 미래에서 온 부처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뭐 관심법,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막 뭐 너 신하들한테 너 뭐 그 반란을 꿈꾸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포악한 이런 정치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내려와서 태봉의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하고요. 자,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라고 고치고요. 다음 해에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이 송악이 이제 지금의 이제 개성이고요. 왕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호족 출신인데, 이 왕건,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게 이제 지방 세력이죠. 그러니까 왕건은 어느 지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성장을 했냐면 바로 이 송악에서 이제 성장을 한 송악 호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수도를 그래서 송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줄 내려와서, 자, 힘이 약한 신라와 친성 관계를 맺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세 줄 내려오면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약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신라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 후삼국 시기에 고려 왕건에게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이 김부 경순왕, 이 경순왕이 이제 항복을 함으로써 신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견훤의 그 아들 신검 이렇게 있고요. 또 이 후백제와 1, 2천 전투에서 크게 이제 승리를 해서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켰다라는 거야. 936년에.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지도에서 또 보면, 자, 지금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수도를 다음 해에 이 개성 송악으로 옮겼다라는 거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그 국경이 우리가 이쪽에 그러니까 대동강 유역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자, 발해 유민을 이제 포용도 하면서 영토도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청천강 유역까지 이렇게 이제 지도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고려 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왕은 총 이제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던 태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후계 국가이다. 그러니까 이 고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 고구려 지역, 북쪽, 만주 지역, 여기까지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북진 정책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옛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은 물론 발해 유민까지 포섭하는 등 적극적인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요. 자, 일부에게는 왕시성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성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지금 지방에 여러 이제 호족들이 이제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려의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지만, 지방에는 지방 곳곳에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호족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어떻게 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정책,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 통합책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또 이제 왕씨, 자기 성씨를 이제 내려준다라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성씨를 주는 거. 결국 이제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와서, 자, 백성의 세금을 줄여주고 빈민을 구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백성의 세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직전까지 계속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 통일한 다음에 세금 줄여줬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요. 또 두 줄 내려오면 자,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걸 이제 활용했다라는 건데, 자,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뭐 결혼하거나 성실을 주거나 이런 이제 부드러운 정책도 있지만 또 이제 강압적인 정책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신관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 호족 출신한테 그 지방의 관리를 그 통치를 맡기면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다 묻는 걸 사신관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 이 김부를 이제 왕건이 이 경주 사신관으로 보내서 이제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기인제도라는 거는 지방의 그 유력한 호족의 아들들을 이제 수도, 개경으로 이제 올린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막 여러 이제 좋은 교육도 막 이제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불렀지만 사실은 이제 인질의 성격을 띄었다라는 거죠. 지방 호족이 반란 일으키려고 하면 네 아들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훈요 10조라는 걸 이제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역사 탐구의 훈요 10조 한번 봐볼게요. 자, 그 왕건이 이 훈요 10조를 남긴 이유 보면은 자, 이 보면은 국가의 기반과 왕권의 안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후대에 자, 왕이 지켜야 될 도리를 적은 훈요 10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왕에게 이렇게 고려를 이끌어라 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좀 중요한 거를 이제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10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1조에 보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다. 결국에 이건 뭐야? 불교를 장려하자 라고 하는 거죠. 불교 장려가 있고요. 자, 2조에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우자. 풍수지리서를 장려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조 한번 봐볼게요.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므로 그 어떤 일관 제도,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제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해라. 이 서경이라는 게 평양이죠. 옛 고구려의 이제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4조와 5조를 한번 묶어보세요. 요 4조와 5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북진 정책. 북쪽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관을 성실하게 열자. 요거 연등회 팔관회 불교 행사죠. 불교를 장려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문제 보면요. 1번에 위 자료에서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모두 찾아보자. 그럼 몇 조예요? 1조와 6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북진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자. 몇 조예요? 4조와 5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삼국 통일의 의 부분이에요. 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신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야? 골품제에 의해서 진골귀족만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가 딱 왔어요. 자, 근데 고려는 어떻게 돼? 지방에 있는 호족들 이 이제 어떤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품제처럼 이렇게 딱딱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신분제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더 확대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에 비해 정치 참여하는 세력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 여기 확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민족의 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태조 17년에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미를 이끌고 고구려에 들어와서 정착했다. 자, 우리 발해라는 나라가 거란이라는 유목민족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그 발해 유민들이 어떻게 돼? 우리 고려로 내려와서 왕건한테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왕건이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죠. 포용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해도 결국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이제 내세웠던 거고요. 지금 보면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실질적인 어떤 민족의 통일이 되었다. 그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 유교, 불교, 도교, 풍수, 지리설
등의 사상을 비롯해서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해가지고요. 다채로운 문화를 발달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후삼국 통일의 어떤 세 가지를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왕, 광종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자, 광종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왕권 강화입니다. 결국에는. 왕권 안전시키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정책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 자, 노비 양건법을 실시해서 호족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이제 그 백성들 중에서 호족들이 이제 땅을 강제로 빼앗고 또 그 신분을 이제 빼앗아서 노비로 이제 막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족들의 노비가 평소에는 이제 그 농사를 짓지만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돼 노비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이제 그게 군인이 되는 거죠. 병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은요,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힘이 더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노비된 사람들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교적인 학식과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제 이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공신과 호족을 숙청했다. 여기에서 공이 있는 신하를 숙청을 했대. 죽였대. 숙청했다는 죽였다는 거야. 고려를 건국할 때 공이 있었던 신하를 죽였대요. 왜 그러는 거야? 광종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광종의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였던 왕건 편에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공신들이. 근데 지금 광종이 지금 이제 왕이 올라왔을 때도 이 공신들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신들 이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종 봐볼게요.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이 성종할 때 이 성자가 뭐 어떤 이제 기틀을 완성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특히 이 성종 때는 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이제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요. 여러 제도를 마련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유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내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성안길 쪽에 가면 자, 용두사지 철당간이에요. 자, 일단 용두사라는 절이고요. 지라고 하니까 뭐예요? 지금 이 용두사라는 절이 있다 없다요? 없는 거지. 그 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당간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 그 용두사라는 절 어떤 그 입구입니다. 자, 이 당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단간인데 이 단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이제 불교 행사 이런 거 할 때 여기 윗부분 요쪽에다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깃발 같은 거 다는 거야 이제 그 위쪽에다가 그게 이제 단간인데 여기 보니까 자 광덕 준풍이라는 어떤 연호가 이제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종의 이제 우리 그 연호다라는 거야. 광종은 스스로 이제 황제라고 칭하고 있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두사지 철당간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광종, 그 다음에 광종이 이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한번 봐볼게요. 먼저 7조에 보면 자 수령을 파견해서 백성을 돌보게 하세요. 지방관을 파견한다라는 거죠. 여기 수령이라고 하는 게 지방관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등의 8간회를 줄이래요. 그러니까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유학자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 행사 좀 줄이세요.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20도 보면요. 자,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래요. 자, 그 다음에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라는 거야. 또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자 내세의 다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가까운 거고 내세는 지극히 먼 것이다. 그러니까 최승로 입장에서는 지금 불교와 유교가 있어. 불교와 유교가 있어요. 어느 걸 더 강조하는 거야? 유교를 더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로서 통치하세요. 유교 통치 이념을 이제 제시하고 이때 이제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로서 정치할 때는 이렇게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통치하는 게 우리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쭉 유교로서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고려 성종 때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내용 정리 속성 한번 봐볼게요. 자, 빈칸을 적절하게 채우세요. 자,
궁의 신하가 된 이 사람은요, 후백제의 영토인 금성을 점령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왕건이고요. 자, 두 번째, 태조 왕건은 혼인 정책, 관직과 토지 수여 정책을 통해서 누구를 포섭했다? 호족을 포섭했다라는 거고요. 자, 광종은 이걸 실시해서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노비 안건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옳은 내용에 동그라미를 칠해요. 틀린 내용은 X하래요. 자,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워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맞죠? 자, 왕건은 발의 유민을 받아들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광종은 최승로의 시문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통치 이념을 삼았다. X죠? 광종이 아니라 성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